안녕하세요. 연애 컨설턴트 설아입니다. 아무리 돌이킬 수 없게 헤어진 사이더라도 반드시 한두 번쯤은 이별 폭풍이 오게 되죠. 문득 생각나다가 갑자기 그리워지면서 없다고 생각했던 미련이 몰려드는,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대의 후폭풍을 내가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카톡입니다. 이별 후에는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사귀는 사이가 더 이상 아니니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카톡밖에 없죠. 물론 인스타그램 친구라면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다시 만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넌 괜찮은 거야? 하는 감성 100%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100이면 100 망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 그때 정말 미안했어. 우리 정말 좋았잖아. 이렇게 우리의 과거 관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전부니까요. 물론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것만으로 제외가 되겠지만 그건 일회용이에요. 한 번은 통할지 몰라도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후 완전한 이별이 찾아왔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아무리 되돌아보게 하면 뭐해요? 외면하고 싶은 추억은 남아있고 빛바랜 추억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너무 미련 덩어리인 상태에서 그 사람과 카톡을 하면 어떻게 된다? 후폭풍은 개뿔, 더 단호해지기만 한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이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와의 이별을 사무치게 후회하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만 집중해서 카톡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별하는 순간에서 해야 하는 카톡은 상대가 여태까지 함께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떻게든 붙잡으면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른아른거리니까 어떻게 손만 조금 뻗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온갖 금기사항들을 다 저질러 버립니다. 계속 이별을 부정하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런 충격요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네 이런 행동 진짜 싫었어. 네 이런 행동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그래? 나도 사실 헤어지고 싶었어. 차라리 잘 됐네. 이런 건 일부러 죄책감을 자극해서 자기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고 마음을 돌려보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좋은 감정보다 안 좋은 감정이 더 크니까. 그래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매달려서 더 멀어지고 싶은 감정이 들게 하고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을 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런데 매달려서 죄책감까지 들게 만들면 이거 죄다 안 좋은 감정인데 그 사람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다시 나를 만나려고 하기는커녕 그런 감정을 더 안 느끼고 싶어서 더 나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카톡을 받았을 때 심지어 눈앞에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더라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물러나야 돼요. 재회 상담을 받으셨던 내담자분의 동의를 받아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은 아니고 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 정말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소원해진 남자친구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었었는데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 카톡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카톡을 받았다면 깔끔하게 물러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상담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오히려 바로 대응해드렸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나도 전부터 생각해왔다. 어제 너의 태도를 보고 왠지 이럴 것 같았다. 더 멀리 보고 꾹 참고 이걸로 끝. 남자가 나한테 이별을 말하는 건 그건 나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 남자는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한 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고 그 이별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차피 물러날 거 황당할 정도로 깔끔하게 물러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남자는 후련함과 동시에 공허함도 같이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는 고민 끝에 이별을 말하는 건데 분명 이 여자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이러면 나한테 실망하거나 혹은 화가 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면 혼란에 빠지고 감정이 요동치거든요. 처음 보는 내 태도에 이런저런 이유를 찾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헤어지고 싶은 사람과 헤어졌다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전에 내가 잘못한 다른 게 있는 건가? 알고 보니 날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었나?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반응이 더
빨리 나옵니다. 아, 너무 쉽게 알겠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긴 한데 무튼 알겠어, 잘 지내? 이걸 받자마자 내담자분이 엄청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딱 일주일만 기다려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혹시 전화 가능해? 이러고 통화하고 바로 제외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던 대로 그는 감정이 요동쳤던 거였고 굳이 내담자 쪽에서 매달리거나 난리치지 않아도 알아서 마음이 돌아왔던 겁니다. 그 다음은 이별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하는 카톡이에요. 일단 그 사람에게 아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승전 좋았을 때 얘기를 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과거로 회귀. 이별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서로가 떨어져 있었던 기간도 있고 그동안 각자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로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할 얘기도 있을 거고 저는 특별하게 바뀐 거 없이 맨날 똑같아서 새롭게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엄청 큰 부분이 달라진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소소하게 작은 부분이면 충분해요. 그런 건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 플러스를 더 자주 보게 됐다. 얼마 전에 강릉 여행을 갔다 왔다. BTS에 빠져서 요즘 보라색 아이템이 많아졌다. 여름이라 이불을 더 얇고 부드러운 걸로 바꿨더니 더 잘 자게 됐다. 이런 현재의 소소한 변화를 얘기해보세요. 물론 사귈 때처럼 쉴 새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마디 정도만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들은 아무리 좋았던 간에 지겹거나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어요. 반면 새로운 기억은 그게 뭐가 됐든 신선한 느낌을 받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옛날에 자주 가던 식당에 오랜만에 갔는데 못 먹어본 새로운 메뉴가 있으면 이거 한번 시켜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타오르는 감정이 완전히 꺼져서 이별하게 된 거니까 오랜만에 카톡할 때는 작은 거라도 좋으니 새로운 불씨를 남기는 거죠. 그 다음은 억지로 재회 얘기를 꺼내지 말고요. 그 얘기만 하면서 적당히 끝내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밤에 고독한 순간 약간 불씨가 커지고 나랑 같이 갔던 곳을 우연히 갔다가 조금 더 커지고 지우지 못한 사진이나 치우지 않은 내 물건을 발견할 때 더 커지다가 내 프사를 훔쳐볼 때 확 커지면서 후폭풍 우르릉 쾅쾅. 카톡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깔끔하게 물러나는 건 좀 어려운 거 인정. 근데 내가 뭐 엄청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키를 드리는 클레비스 연애 컨설턴트 설아였습니다.